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체중이 빠르게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한 70대 남성은 아내를 떠나보낸 지 석 달 만에 당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몰랐던 구조 때문일까요? 그 질문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책과 혼란, 그리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왜 아내를 잃은 남편들의 건강이 이토록 빠르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운명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구조의 문제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괜찮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걸까요? 한국의 많은 남성들, 특히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눌렀고 외로움을 감췄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마음이 표현되지 못하면 몸이 대신 말합니다. 두통으로, 소화불량으로, 불면증으로, 만성피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남성의 약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우울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요즘 몸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눌러온 세대의 특징입니다. 슬픔은 우울로 이름 붙여지지 않고 통증과 피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원을 찾지만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연결고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집안의 건강 관리자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병원 예약을 잡고 검진 날짜를 기억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고 수면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한 8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뭘 먹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밥상에 차려진 걸 먹었죠. 지금은 냉장고를 열어도 뭘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요리를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50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내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정해진 약 복용 시간, 계절에 맞는 옷차림, 적절한 실내 온도, 정기 검진 일정, 사회적 약속과 만남. 이 모든 것이 아내라는 중심축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배우자를 잃은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30% 더 높습니다. 특히 사별 후 첫 6개월 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프게 된 것이 아니라 돌봄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되고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며 작은 증상이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누가 따뜻한 물을 챙겨주지 않고 혈압이 올라도 누가 병원에 가자고 재촉하지 않으며 약이 떨어져도 누가 다시 처방받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순서로 무너질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시작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김 씨는 아내를 잃은 후 3개월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빵이나 과자로 때웠습니다. 배는 안 고픈데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 자체가 우울과 상실감에 의해 억제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졸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면역력, 인지 기능, 감정 조절 능력, 신진대사 모두 수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밤마다 3, 4시간씩 깨어 있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거의 활동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냥 TV를 켜놓고 있어요. 이렇게 낮밤이 역전되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며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출하지 않으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함께 산책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지만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사망률을 높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낙상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식사가 무너지니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 기력이 없어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더욱 식욕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잘 챙겨 먹어야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지. 친구들 자주 만나야지. 하지만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표가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하며 일정이 필요합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분에 맡기지 말고 시간에 맡기세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산책 가야지가 아니라 매일 오후 3시에는 무조건 30분 걷는다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가 아니라 오전 8시, 낮 12시, 저녁 6시에는 무조건 식사한다는 시간표를 짜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박 씨는 아내를 잃은 후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히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삶은 계란 2개, 토마토 반 개, 우유 한 잔. 매일 똑같았지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뭘 먹지? 라는 고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조건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주가 지나자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힘입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루틴은 뇌의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매번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결심이 아니라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많은 남성들이 자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딸에게. 딸이 챙겨주니까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해주고 가. 아프면 딸이 병원 데려다 줘. 언뜻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존 대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던 것을 이제 딸에게 옮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자녀는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으며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불규칙해지고 빈틈이 생기며 결국 건강은 다시 무너집니다. 둘째, 관계가 무너집니다. 딸은 부담을 느끼고 아버지는 미안함을 느끼며 서로에게 쌓이는 감정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아내를 잃은 후 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 댁을 방문해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병원을 함께 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딸은 지쳤고 아버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렬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를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모임, 경로당 활동, 자원봉사, 취미 모임, 종교 활동 등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혼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배우자와 함께 계신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자가 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시작하면 2주 안에 혈당이 안정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면 한 달 안에 체력이 좋아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나가는 것부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부터,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역할을 나누세요. 아내만 식사를 챙기지 말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세요. 아내만 병원 예약을 하지 말고 남편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세요. 약을 먹는 시간, 검진 날짜, 복용 중인 약 이름, 이 모든 것을 남편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되
서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한 부부는 60대에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은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밥을 지을 줄 알았고 빨래를 할 줄 알았으며 자신의 건강을 챙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남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세대적 특성, 아내에게 집중된 건강관리 시스템, 식사수면 관계의 연쇄적 붕괴, 이 모든 것이 얽혀서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시간에 맡기고 의지가 아니라 루틴에 몸을 맡기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께는 희망을, 함께 계신 분들께는 준비의 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